어떤 여행은 영웅적이고 어떤 여행은 두려움과 혼란투성이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정직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세상의 절실한 요구를 만나는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준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저는요,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들을 동경해 왔어요. 그 사람이 지닌 그 존재로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쉬운 예를 들면 아름답고 또는 정말 멋진 깊은 연기에 빠져들게 하는 배우들, 또 이전에 없던 피겨스케이팅을 보여준 김연아 선수, 혼신의 연주에 몰입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처럼 그들이 지닌 것들을 세상에 내보였을 때 그 감동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느껴져서 와, 정말 멋지다. 저렇게 자기만의 아우라를 비추는 존재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인지 찾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빛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나만의 빛이 과연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파커 파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 부분도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나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기여하는 길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인 파커 파머 역시 자신만의 소명을 찾아 헤매느라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고 깊은 어둠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 참 자아에 이끌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을 찾고 교사의 교사가 돼서 세계 각국의 강의와 수련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집필 활동으로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중에서 내면의 기쁨과 세상의 요구가 만나는 곳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기쁨과 세상의 요구가 만나는 곳. 소명을 향한 여행 중 겪게 되는 회의와 우울증을 극복함으로써 나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즉, 자기를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재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재능을 잘 관리하는 책무일 뿐이다. 아무 때라도 우리는 참 자아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보살핌을 줄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아와 봉사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인 루미의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 제시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끔찍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 자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불량한 재료를 써서 집을 짓고 악몽으로 이어질 꿈들을 꾸며내어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만약
참 자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책 후반부에서 그런 불충실함과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자아와 봉사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좀 더 고무적인 방법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남아프리카에서 또 여성들, 흑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위대한 해방의 움직임이 인류에 얼마나 바람직하게 공헌했는지를 보자. 우리가 보는 것은 간단한 사실이지만 흔히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 있다. 인류와 인간 상호관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은 바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살피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나온다. 사회 제도는 종종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려 든다. 가난한 자여, 빵 반쪽이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흑인이여, 저항하지 말고 인종차별을 그냥 당해라.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진실을 감추라는 유혹에 빠져들기란 얼마나 쉬운가. 그러지 않았을 때 뒤따라오는 사회제도적 불이익은 또 얼마나 큰가. 하지만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회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한다. 더 이상 내면에 깊이 간직한 진실과 상반되는 외면의 방식을 가장하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진정한 자아를 주장하며 그것을 표출하며 살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사회 변혁의 파문을 일으킨다. 수백만 명의 자아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로자 파크스의 결정이라고 부른다. 이 유명한 여성은 분리되지 않는 인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흑인 여성으로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이 중년의 여인이 내린 결단의 일화는 유명하다. 1955년 12월 1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는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버스 앞쪽에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것이다. 그것은 엄연히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위험하고 대담하며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여러 해가 지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대학원생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날 당신은 왜 버스 앞자리에 앉았나요? 로자 파크스는 사회 변혁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진 않았다. 그녀의 동기는 아주 단순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피곤한 건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존재 전체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규칙에 놀아나는 것에, 그녀의 영혼이 주장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피곤해졌다는 의미다. 물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결정을 북돋아준 힘은 여럿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마틴 루터킹 2세도 다녔던 학교인 하이랜더 포크스쿨에서 비폭력 운동의 이론과 전술을 배웠다. 또한 당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논의하고 있던 유색인종 발전을 위한 전국연합회 몽고메리 지부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12월의 그날 버스 앞자리에 앉던 그 순간에는 비폭력 운동 이론이 효과가 있을지, 단체가 자기를 지원해 줄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었다. 그것은 실존하는 진실의 순간,
진정한 자아를 주장하는 순간이며 타고난 선물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그 순간 이 땅의 지형과 법칙이 바뀌었다. 로자 파크스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어떤 지점에 도달했기에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자아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려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내면에 간직한 진실과 상반되는 외면을 가장하며 살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인 척하며 살지 않으리라. 차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사회에서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마음속 생각을 내보이지 말라.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 눈에 흰자위를 보이지 말라는 등의 금언을 들먹이며 차별을 감내하라고 충고한다.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는가? 로자 파크스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의 개념을 바꾸었다. 그들은 남이 가하는 처벌보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이 더욱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자 파크스 이야기를 보자. 그녀가 버스 앞자리에 앉자 얼마 후 경찰관이 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겠소. 그렇게 하세요. 로자 파크스는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내가 40년 넘게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에 비하면 벽돌과 철망으로 만들어진 당신네 감옥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막 인종차별이라는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요. 참 자아를 주장하다가 받는 처벌이 아무리 호되다 해도 참 자아를 주장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보다 견디기 쉽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이 주는 그 어떤 보상도 자기 스스로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보상만은 못하다. 당신이나 내게는 로자 파크스가 싸웠던 제도적 인종차별과 같은 어떤 특별한 싸움거리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요소는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녀 안에 충만했던 자아다.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데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녀를 원래대로 평범한 사람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게 쉽지는 않다. 이미 우리는 그녀를 슈퍼우먼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다. 그런 설정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 우리가 로자 파크스를 박물관에 모셔놓고 감히 손댈 수 없는 진리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역시 우리도 그렇게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녀를 대좌에 올려놓고 칭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전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박물관에 전시될 위험 따위는 전혀 없으니 다시 내가 가장 잘 아는 내 얘기로 돌아가겠다. 로자 파크스와는 달리 나는 내 관심사인 교육기관들을 변혁시킬 에너지를 창출할 만한 비범하고 극적인 행동을 취해본 적이 없다. 그 대신 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회피하는 듯한 개걸음으로 그 교육기관들을 떠나려 했었다. 하지만 내 소명의 길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분노와 두려움에 차서 교육계를 떠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교육기관의 쇄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참 자아의 본성과 요구에 따르도록 나의 참 자아가 발길질하고 고함쳐가며 나를 끌어당겼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참 자아는 나를 강제로 인생의 생태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도록 했고, 내가 평생 사랑 싸움을 벌여온 교육기관과 적절한 관계를 찾도록 했다. 만약 내가 나의 참 자아를 부인하고 두려움에 마비되어 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 나는 분명 관심 분야에 봉사하는 대신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로자 파크스는 명쾌함과 용기라는 태도를 취했다. 나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어떤 여정은 곧은 직선으로 뻗어 있고 어떤 여정은 빙빙 애두르는 길이다. 어떤 여행은 영웅적이고 어떤 여행은 두려움과 혼란투성이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정직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세상의 절실한 요구를 만나는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준다. 메이 사튼이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참 자아를 향한 순례 여행은 오랜 세월과 수많은 공간을 거쳐야 한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또 사회와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순례에 나설 열정과 인내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기다린다. 나의 진리, 당신의 진리, 우리의 진리. 그 진리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처음 올 때 씨 뿌려진 것이다. 그 진리를 잘 경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나는 믿는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됐어요. 어떤 여행은 영웅적이고 어떤 여행은 혼란투성이다. 하지만 모든 여행은 정직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세상의 절실한 요구를 만나는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준다. 아마 제가 동경했던 강한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과 소명을 빨리 발견하고 참 자아의 이끌림에 명쾌함과 용기를 갖고 응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자가 자신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두려움을 회피하면서 빙빙 애돌러 왔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정직하게 따르면 그 지점에 달한다고 하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함을 좀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에 좀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낭독했던 마지막 문장에 진리라는 단어가 저는 참 자아와 같은 의미로 느껴졌는데요. 참 자아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래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참 자아를 기다린다. 참 자아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처음 올 때 씨 뿌려진 것이다. 참 자아를 잘 경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이 지니고 태어난 참 자아를
돌보고 싹 틔우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